행위가 바로 투자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유출이라는 것은 보시다시피 유출은 자, 언제 가치죠? 얘는 현재 가치래요. 근데 유입이라는 것은 언제 가치라고요? 얘는 자, 미래 가치죠. 자, 미래 가치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투자론은요. 우리가 오늘 이제 공부하시는 이 투자론 부분은 의사결정 부분입니다.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결국 자, 내가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 그죠? 저 건물이 투자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분석하는 방법들에 대해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의사결정을 할 때 가장 기본은 투자 분석을 하실 때 가장 기본은 유입과 유출을 계산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 둘을 비교해서 자, 당연히 뭐가 더 커야 될까요? 자, 유입이 더 커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얘네 둘을 바로 비교해 줄 수가 없더란 얘기예요. 왜냐면 그죠? 자, 유출은 화폐의 시간 가치가 일치하지 않죠. 얘는 현재 가치지만 유입이라는 것은 미래 가치다 보니까 자, 서로 바로 비교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얘네 둘을 화폐의 시간 가치를 일치시켜 주셔야 될 텐데 언제 가치로 항상 그죠? 환원을 하셔야 되냐면 내가 지금 투자를 할 건지 말 건지 분석하는 시점은 늘 현재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의사결정하는 시점은 지금 현재이기 때문에 얘는 이미 현재 가치니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유입이 문제가 되죠. 유입은 미래 가치다라고 했으니까 얘를 무슨 가치로? 현재 가치로 저렇게 자, 환원을 한번 해주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방법들을 이제 설명드릴 텐데, 자, 이렇게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해서 얘와 자, 서로 비교해서 유입이 더 크면 당연히 투자를 하면 되고, 자, 유출이 더 크면 투자를 기각해버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투자라는 것의 이러한 이제 개념을 자, 먼저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넘겨서 보시면 390페이지. 자, 390페이지에 보시면 자, 뭐 투자의 종류다. 자, 실물 투자가 있고 자, 부동산이 가장 대표적인 실물 자산이죠.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것에 투자하는 그런 실물 투자가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 주식이나 사채 뭐 이런 것들에 투자하는 자, 재무 투자가 있다라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봐주시면 되고요. 거기 가로 3번에 가니까 투자 과정에 참여자들이 있습니다. 자, 부동산 참여자에는 자, 우선은 그 넓혀보기에서 다시 자, 쭉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가장 직접적인 참여자라고 하면 지분 투자자가 있어요. 시장의 참여자. 자, 이 부동산 시장에 가장 직접적인 참여자들 중에 우선 첫 번째가 지분 투자자가 있대요. 지분 투자자는요, 일반적인 투자자, 의사결정을 지금 하고 있는 나를 가리켜서 우리가 지분 투자자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지분 투자자들은 개인일 수도 있고 또는 뭐 기업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가장 궁극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가 되는 투자자. 자, 그래서 나를 가리켜 지분 투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돈을 빌려주는 자, 은행도 역시 시장의 중요한 참여자래요. 자, 그래서 바로 자, 저당 대출자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요. 또는 이 은행 역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저당 투자자. 자, 저당 대출자 뭐 이렇게 이제 부를 수가 있어요. 자, 은행도 투자자라는 표현을 쓰더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은행은 저당 투자자, 그죠? 자, 왜 투자자라고 하냐? 나에게 결국 돈을 빌려주지만, 자, 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하지만 내 건물에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요. 자, 은행 역시 우리가 투자자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분 투자자와 저당 투자자는 서로의 목적은 틀리겠죠. 자, 지분 투자자들은 그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수익 같은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저당 투자자들은 이자 수익에 관심을 갖고 있을 거란 얘기예요. 서로의 목적은 틀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저당 투자자 역시 중요한 자, 시장의 참여자가 될 것이고, 자, 세 번째, 자, 임차인도 시장의 중요한 참여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 부동산을 시장에서 직접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특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임대차 공간이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수익과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자, 임차인도 역시 시장의 중요한 직접 참여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 번째 보니까 정부도 있죠. 자, 정부도 시장의 중요한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들 사이에 개입을 해서 규제하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정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을 가리켜 우리가 이제 가장 직접적인 참여자라고 표현을 한다면 자, 기타 간접 참여자들도 시장에는 자, 많이 존재하겠죠. 기타 참여자들. 특히 우리에게 수수료를 받고 나를 지원해주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여기는 이제 평가사라든지 회계사라든지 중개사라든지 관리사라든지 이들을 가리켜서 다 간접 참여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직접 참여자든 간접 참여자든 서로 다 상호 유기적이고 보완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시장의 참여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용어를 특히 이 지분 투자자와 저당 투자자, 자, 구분하셔야 되겠죠. 지분 투자자는 나를 가리켜 지분 투자자라고 한다면 투자를 한 건 하는 궁극적인 주체죠. 저당 투자자는 은행을 가리켜 저당 투자자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저당 대출자, 그죠? 자, 그래서 바로 이런 참여자를 설명하고 있고요. 자, 그 밑에 가시면 이제 자, 우리가 투자라는 것을 할 때요, 결국 어떤 대상 부동산이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 A라는 이 건물에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로는 의사결정 부분이죠. 내가 이 건물에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 의사결정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자, 생각하셔야 될 것이요. 이 투자로는요. 자,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것은 그죠? 결국 투자를 내가 채택할 거냐 아니면 투자를 기각해버릴 거냐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것은요. 결국 이 투자를 하기 전이죠. 그죠? 투자를 하기 전에 다 나타나는 자, 이런 이제 의사결정 투자 전에 발생하는 거죠. 자, 투자를 하고 난 이후에, 그래서 이후에 대한 얘기는 전혀 한마디도 언급이 되지 않는 것이 투자론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투자론은 결정 분야라서 자, 처음부터 1장부터 끝날 때까지 다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냐면 투자하기 전에 이 의사결정하는 방법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건물에 그죠? 투자를 채택할 거냐 기각할 거냐. 그러니까 투자하고 난 이후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건물을 놓고요. 의사결정을 할 때, 그죠? 의사결정을 하는 단계가 있더라는 얘기요. 무조건 무턱대고 투자를 한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죠? 자, 그래서 투자 분석을 하는 그런 단계가 등장을 합니다. 투자 분석의 단계. 자, 그래서 바로 그 밑에 절차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크게 5단계로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 391페이지 보면 가로 1번에서 5번까지 자, 투자 분석을 하는 절차, 투자 분석의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과연 어떤 단계를 거쳐서 그러면 의사결정을 할 것이냐. 자, 특히 이렇게 단계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에서는 순서들을 또 잘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순서를, 절차를 또 묻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가요. 자, 투자자들의 목적을 파악을 하래요. 투자자들의 목적을 파악한다. 자, 투자자들의 목적은 사실 다 틀리죠. 이론적으로는 부를 극대화시키는 데 있다라고 하지만 결국 투자자들의 목적은 다 틀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목적이 틀리다라는 것은 그들이 요구하는 요구 수익률이 다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투자자가 어느 정도의 요구 수익률을 원하고 자, 어떠한 목적으로 투자하는가. 그래서 나의 목적을 요구 수익률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나는 최소한 한 10% 정도는 수익이 나와줘야 된다. 이런 이제 목표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바로 첫 번째는 목적을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 A라는 건물에 무턱대고 투자할 수는 없어요. 이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을 분석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바로 두 번째가 투자 환경을 분석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투자 환경을 분석한다라고 할 때 이 환경은 자연적인 환경을 가리키기보다는요. 결국 세제적인, 금융적인, 재정적인 자, 이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그렇죠? 물리적, 법적, 금융적 다양한 복합 개념 측면에서의 다양한 환경들을 다 분석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투자하기 전에 이런 분석은 기본이겠죠. 자, 그래서 바로 이렇게 투자 환경을 자, 분석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줄에 보니까 법률적 측면에서 기술적, 경제적 측면에서 이 세 가지를 뭐라고 했죠? 항상 우리가 복합 개념이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복합 개념 측면에서 어쨌든 접근해서 투자 환경들을 분석해 보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환경의 분석이 끝났으면요. 가장 중요한 것이, 그죠? 우리 투자 분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유입과 유출을 정확하게 계산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비용과 편익을 분석해라. 자, 비용 편익 분석을 하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비용이 결국은 유출을 가리키는 것이고 편익이라는 것은 유입을 가리키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유입과 유출을 계산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즉, 유입과 유출을 또 동시에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현금 수지. 자, 투자 분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현금 수지를 정확하게
자, 측정하는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입과 유출, 현금 수지 분석 측정을 한번 해보라는 얘기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유입과 유출을 다 계산을 해봤어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자, 투자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타당성을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타당성 분석은요. 앞에서 계산한 그 유입과 유출에다가 적절한 투자 증거를 적용해서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걸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적절한 투자 분석의 기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뒤에서 쭉 이제 공부하실 부분들이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부동산 투자에서 이용되는 타당성 분석의 기법으로는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일명 우리 DCF 분석법이라고 하고요. 어림셈법, 비율 분석법, 기타 회수기한법이나 평균 이익률법 등이 있다. 자, 이런 방법들, 여기서 지금 나열하고 있는 방법들을 이제 뒤에 가서 하나하나 다 공부를 하실 건데요. 자, 결국 이러한 여러 가지 분석 기법들을 자, 사용해서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보란 얘기요. 자, 특히 자, 만약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유입을 계산을 했죠. 항상 현재 가치.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그럼 유출의 현재 가치라는 것을 이렇게 뺀다라고 치면요. 결국 뭐가 더 커야 돼요? 유입이 더 커야 되겠죠. 자, 이때 바로 유입의 원가에서 유출의 원가를 빼서 나온 금액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순현재 가치, 순영가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순영가가 당연히 유입이 더 크려면 플러스가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요? 플러스가 나와줘야 되겠죠. 자, 순영가가 그래서 순영가가 플러스가 나온다라는 것은 곧 0보다 클 거란 얘기예요. 나중에 이제 뒤에 가시면 공부하실 텐데요. 이렇게 순영가가 0보다 그러면 크다면 투자를 어떻게 하는 거죠? 투자 가치가 있다란 뜻이죠. 자, 유입이 더 크다란 얘기니까, 그죠? 이럴 땐 투자를 채택하고 오히려 순영가가 0보다 작을 때는 자, 마이너스란 얘기니까